여기서 이렇게 안 해요. 잡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얹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여기서 손이 한번 떠져서 눌러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이게 너무 편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빌팡 임만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신차 리뷰합니다. 오늘 신차 리뷰할 차량은 XM3,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이고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면 르노의 차량들을 좋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푸조처럼 소형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사실 프랑스 회사들이 소형차를 잘 만들어요. 프랑스의 역사, 다계주의 뭐 이런 감성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답게 시민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저렴하고 작은 이런 차들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르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세요? 그냥 프랑스 자동차 회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순위가 있어요. 정확한 순위는 이제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갖고 불분명하지만 현대자동차가 5위 정도 안에 들어가고요. 그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그룹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르노라는 회사와 일본의 닛산이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 회사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이 그룹이 3위 정도, 5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르노라는 회사는 작은 차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임러랑 협력을 맺었죠. 벤츠랑. 어떤 식으로 협력을 맺었냐면 작은 엔진은 벤츠에다가 르노에서 공급을 하고 기술을, 벤츠는 원래부터 고급차잖아요. 고급차는 뭐야? 큰 차를 만들잖아요. V6, V8 이런 고배기량 차들은 르노에서는 잘 못 만드니까 기술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츠도 기술 협력을 맺을 만큼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작은 차를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르노 삼성차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요. QM6, SM6, 특히 그 전에 조스바 SM5 때 너무 실망을 해갖고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SM520 때 열혈 팬이 됐었어요. 차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때는 SM520은 소나타를 발라버렸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고 이제 기술을 들여와서 자동차 이제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때 일본의 명차를 들여왔어요. SM520은 닛산이었죠. 너무 훌륭해서 택시들도 소나타 아니야 SM,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이렇게 잘 나서 많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SM520을 실제로 샀었어요. 저는 518 모델을 샀었는데 너무 만족하게 타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르노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그 조스바라고 하는 SM5가 너무 실망을 했고, SM6를 타보고 QM6를 타봤을 때 이 정도가 과연 좋은 차인가? 의구심을 갖게 했고 실제로 저는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떠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르노 클리오를 탔는데 진짜 감동을 해서 저는 소형차, 업무용차 한 대 사라 그러면 르노 클리오를 무조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좋아요. 이 르노 클리오에 대한 리뷰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옆에 탔을 때 어떠세요? 지금 시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도로 구간인데 60km 정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조용하고 투박한 느낌 안 들죠? 맞아요. 제가 그 르노 클리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코너링이었거든요. 코너링이 재밌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스포츠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네요. 원래 부드러우면 스포츠성이랑 좀 멀죠. 좀 타이트한 주행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한번 돌려볼게요. 어우, 난리 나네, 난리 나네. 부드럽다. 그래서 타이트하진 않다. 돌 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좀 적네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디자인.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디자인, 편의사양, 옵션, 그 다음에 크기예요. 근데 얘는 일단 이 가격에서 차체 크기가 좀 큽니다. 실내 공간 말고 차체 크기가 커요. 얘를 1,700만 원부터 살 수 있거든요, 깡통은요. 그리고 지금 2,700만 원이에요. 셀토스보다 싸요. 그리고 코나랑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나보다 커요. 좀 크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르노 삼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산차 최초의 프리미엄 SUV 쿠페형 디자인이다.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 전에 액티언이 있었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액티언은 최초의 쿠페형 SUV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 쿠페형이라고 하는 거는 깎은 듯한 그 디자인이 아니라 예뻐 보여야 된다, 아름다움을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데, 액티언에서는 아름다움을 찾긴 좀 어렵다 라는 이유로 XM3가 최초의
쿠페형 SUV가 맞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쁜 거는 이쁜 거죠. 얘가 예뻐요. 누가 봐도 닌자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저는 X6가 닌자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 그냥 다 거북이 같아. 근데 이 XM3도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예쁠 수밖에 없는데, 편의사양에 대한 부분 옵션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가 잘 만들지만 요런 감성, 요런 인체공학적인 실용성, 이런 부분들로 꿀리지 않는다로 봤을 때 이건 많이 팔릴 거다. 주행 감성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본질적인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까지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진 않아요, 강하게는. 사실 온라인 또 이런 유튜브에서 자동차를 평가할 때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엔진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되게 세세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실 유저들, 일반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코너링이 어떻고 지오메트리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따지면서 타십니까? 코너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따지면서 타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 만큼의 느낌을 받으세요? 크게는 없죠 사실. 네. 그냥 조금 좋다, 좀 덜 좋다, 이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 중에서 코너링이 좀 덜 좋다고 해서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왜냐? 그 격한 주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오메트리, 미션의 어떤 찰짐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세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거보다도 연비, 그렇죠. 예, 눈에 딱 보이는 거. 예, 소음, 예, 진동. 진동, 예, 정차 시에 이런 예. 거. 그다음에 운행할 때 잡소리. 예. 이런 거 보잖아요. 차의 특성에서 오는 지오메트리라든지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는 영역을 벗어나죠. 아까 말씀하신 연비, 소음, 뭐 진도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상향 평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차 타면서 뭐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평가를 하신 어떤 분들은 조금 꿀렁인다. 이게 DCT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게트락이라는 회사의 미션이에요. 근데 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콜 뭐 이런 부분들도 많고, 이게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가서 승차감이 좀 별로다 뭐 이런 거. 사실 일반인 사람들은 그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차를 많이 타는 직종에 있으면서 지금 신차급을 처음 타고 좀 느낌은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가솔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동도 없고 부드럽고 엔진 질감의 부드러움도 당연히 있는데, 1300cc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거기다 터보까지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단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탔을 때부터 계속 감동하는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촉감, 그립감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유튜브들을 보시고 실제로 타러 오시겠죠. 정말 안 좋은가? 근데 과연 그 안 좋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느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꿀렁임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디자인은 프리미엄 SUV, 그러니까 쿠페형 디자인답게 역시 굉장히 유려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뒤에가 좀 엉덩이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나요. 쿠페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밑에가 좀 깔리게끔 만들 텐데, 얘는 어떠한 설계적인 부분에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위에가 좀 올라간 느낌이 나서 좀 이게 의아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저 요소로 인해서 해치는 건 아니고요. 커 보이는 효과도 오히려 생깁니다. 당연히 쿠페형 SUV답게 옆에서 봤을 때 아름다움, 그리고 뒤로 왔을 때 이제 매끈하게 빠지는 이 느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르노 삼성의 그 이전 모델들처럼 패밀리 룩을 앞뒤로 갖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와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나는데, 쿠페형 SUV에 그냥 맞아 떨어지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제 완성을 시켜준 것 같고요. 크롬 라인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 로고와 머플러, 팁 디퓨저, 그 다음에 이런 글씨, 엠블럼 등에서는 크롬을 쓰는데, 보통 이쪽에 크롬 띠로 이렇게 한번 갈 법도 한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실용성을 강조한 유럽차 같은 느낌이 나고요. 뒤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나온 것 같네요. 저는 이 차량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전면부인데, 전면부는 딱 봤을 때 그냥 XM3 뭐 이런 아이덴티보다는 QM6가 좀 작아진 느낌? 그냥 크게 변화가 없어요. SM6가 약간 이렇게 휜 느낌. SM6의 전면부에서 라운딩 처리를 한 느낌이 나요. 큰 변화가 안 보이는 모습. 요것도 처음에 SM6 나왔을 때는 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나눠지고 모양을 준 헤드램프가 예뻤었는데, 자꾸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신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XM3의 고유의 그런 다른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이쪽에 그릴에 음각이 돼 있네요.
옆모습은 딱 봐도 XM3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휠도 자주 보던 휠이라서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지만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뒷모습도 QM6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의 테일 램프지만 이 차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QM6 때는 테일 램프가 왠지 모르게 그 차와는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났는데 얘는 완성도가 더 높아진 느낌? 이 차랑 잘 어울리는, 원래 이 차를 위해서 디자인된 그런 모양의 테일 램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이 좀 궁금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아니야? 진짜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이 쿠페형 SUV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가장 좀 꼭 보셔야 될 것 트렁크 공간인데, 일반 SUV보다 트렁크 공간이 분명히 불편합니다. 깎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사라지고 좁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X6를 탔을 때 책상 의자를 못 실었어요. 근데 소렌토는 그게 실렸거든요. 이 높이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가장 큰 짐을 요 높이를 맞출 수가 없으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뭐 유모차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갖고 가서 매장에서 넣어보고 닫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닫혀도 걸려요. 이게 굉장히 낮아집니다. 요 루프 라인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좀 부피가 큰 제품들을 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승용차 트렁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나눈 거는 빼버리고 탈 것 같아요. 밑에도 공간이 또 있네요. 3단으로 돼 있네. 다 빼면 그래도 부피가 좀 있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시트가 안으로 엉덩이 쪽이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푹 꺼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 허벅지가 좀 떠요. 제가 다리가 긴 편도 아닌데 이렇게 허벅지가 이 공간에서 좀 뜨는 느낌은 이 의자 자체가 좀 낮고 각도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요. 등받이 각도는 좀 눕혀놔서 괜찮은데 요 허벅지 부분이 편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좀 짧은 느낌도 나고, 저는 뒷자리가 확실히 조금 불편합니다. 좀 걱정했던 거는 요 헤드룸 부분인데, 쿠페형 차는 루프부터 내려가서 꺾이다 보니까 헤드룸이 좀 확보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180 정도 되는 성인이 앉았을 때 조금 달랑말랑 할 정도, 한 170에서 175 정도에까지는 큰 불편함은 없고 답답함도 없을 정도로 은근히 천장이 높게 떨어져서 괜찮네요. 요 뒤에서부터 팍 꺾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뒷창문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뒷창문을 봤을 때 답답함이 있어요. SUV에서는 보통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이 분명히 보이고요. 운전자가 뒷창문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되게 이 공간이 좀 좁아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자리 헤드레스트가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분명히 들어가요. 여기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 뒤에 부분은 질감을 좀 다르게 약간 그 스웨이드 느낌으로 준 거는 이제 마찰력이 좋아서 몸을 좀 잡아주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은 불편할 수 있는데 일부분만 그러면은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면이 있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지만 일반적인 보통 느낌, 포인트를 주면서 좀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예쁘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 스티치 색깔이 그냥 어두운 걸로 티 안 나게 했던 게 좀 더 고급감이 가지 않았을까. XM3는 요즘 가장 핫한 소형 SUV. 근데 소형 SUV라고 하기엔 좀 크기도 크게 나오고 대한민국 최초, 국산차 최초로 프리미엄 쿠페형 SUV 디자인으로 나와서 좋은 상품성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XM3는 처음 봤을 때 디자인에서 그냥 와 하는 느낌이 나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의 차는 없었다. 액티언이 1세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액티언에는 아름다움 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르노 삼성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쿠페형 SUV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 보기 전까지 저는 XM3가 과연 괜찮은 차인가, 그리고 예쁘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타보고 실물을 봤을 때 예쁘기도 예쁘고 또 굉장히 상품성도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형이라고 하기는 커요. 그리고 디자인 하나는 최고,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안 갈린다고 생각합니다.